요새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 중에서 하나, 윈블던 테니스 시합이 지금 올해 2주 동안 계속됩니다. 지금 한 1주 동안, 1주가 지났습니다. 밤 보통 한 10시부터 중계방송입니다. 저는 테니스를 치지 않습니다. 저는 골프도 치지 않는데 구경은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여러 가지 구경을 한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보는 것은 테니스 시합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여자, 남자 다 재미가 있습니다. 가장 이게 정교한 시합인 것 같아요. 가장 정교하고 또 선수들의 생명이 가장 짧기 때문에 한참 자신을 불태울 때 보는 그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더구나 지금 역대 세계 최고의 선수를 지금 볼 수 있으니까 로저 페데러라고 하는 이 스위스 선수가 역대 테니스 선수 중에서 최고라고 하죠. 지금 타이거 우즈가 역대 골프 선수 중에서 최고, 역대 테니스 선수 중에서 로저 페데러라는 26살짜리 선수가 최고, 그 당대의 최고 선수가 경기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행운입니다. 근데 권투로 이야기를 하면은 60년대, 70년대에 그때까지 칼라 텔레비전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 기억나십니까? 다방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모하메드 알리하고 프레이저라는 선수하고 붙으면은 그 다방에 앉아가지고 영화 보듯이 막 보고 박수치고 하겠습니까? 그때 모하메드 알리라는 선수가 권투, 역대 권투 선수 중에서 최고의 권투 선수입니다. 최고의 권투 선수. 그래서 저는 구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동시대에 모하메드 알리, 지금은 완전히 퍼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그런 선수가 시합하는 것을 구경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재미고 행운이고 이 생활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 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대중문화사회에서 진정한 슈퍼스타가 누구냐? 과연 정치인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저는 두 사람만 생각해요. 가수, 유명한 가수, 그리고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진정한 스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일 씨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신성일 씨는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화에 출연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많이 한글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한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자 씨가 취입한 노래가 한 3,000곡 된다니까. 하루에 뭐 16곡 신곡을 취입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부르는 노래는 자기가 들어도 잘 모른다고. 신성희 씨는 아마 몇백 편에 출연했습니다. 몇백 편에 출연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만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기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영화배우로서 누굴 제일 부러워하느냐? 가수를 제일 부러워한다. 가수를 가장 부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가수처럼 몇만 명 또는 몇십만 명 모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여러와 같은 박수를 받아보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이 관중들하고 직접 교감하는, 거기서 느끼는 그 쾌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몇백만 명은 모일 수 있겠지만 근데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은 한 50만 명이 모입니다. 이런 콘서트에서 가수가 나와가지고 절창을 했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다, 단상에서. 그 쾌감은 아마 금방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영화배우로 느껴보지 못한 겁니다. 기가 돼가지고 관중석에 가가지고 자기가 출연한 영화를 보면서 관중들과 같이 공감하는 것, 그것밖에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도 이제는 여러 가지 일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모하메드 알리가 퇴장한 또 거기에 이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핵주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와서 한 10년 동안 하다가 그 사람 퇴장을 나서는 우리 권투가 특히 헤비급에서는 완전히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종 격투기 뭐 이런 게 다른 게 나오는 바람에 권투의 이 묘미가 살 사라지고, 또 한국에서 이제 권투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이 권투 선수들은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투왕국이었던 나라는 대충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도 한 70대, 80대는 이 경량급에서는 세계에서 타이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이번 본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012년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2012년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2012년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5년 전으로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오면 2004년이 되죠. 2004년과 2009년. 요걸 두 개를 놓고 딱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2004년 3월 12일 날 국회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중으로 KBS MBC가 선동을 하는 바람에 국민 여론이 일변해가지고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이번에 노무현 자살 전과 후가 달라졌듯이 노무현 탄핵 의결 전과 후가 민심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탄핵 쪽으로 지지한 것 같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70%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그 여론을 선도한 것이 KBS MBC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당이든 제1야당이든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한때는 10%까지 떨어져가지고 의석수가 몇십 석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아예 선거를 포기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또 이 여론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커브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좀 늦게 했더라면 그때 4월 며칠입니다. 4월 15일인가 4월 그랬습니다. 그 선거에서 아마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을 수도 있는데 그 회복하는 커브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선거가 투표가 이루어져가지고 약간의 차이로 한 10석 정도의 차이로 제2 정당이 되고 열린당이 제1당이 됐습니다. 그러나 개헌 3분의 2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3분의 2까지 차지할 것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여론이 어떤 사건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이동합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씨가 당 대표가 되어가지고 선거를 아주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의석까지는 주지 않고 개혁 저지선을 확보한 것이다. 거기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말 그리고 5월 달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을 살려주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2004년 5월이 아마 노무현 정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자신만만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까지도 제1당이 됐으니까 그전에는 한나라당은 제1당이었습니다. 이러니까 국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딱 장악하고 또 의용기관인 KBS, MBC까지 손에 넣어놨으니까 앞으로 정권은 10년, 30년 정권, 30년 집권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을 때가 바로 2004년 한 6월, 꼭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노무현 정권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노무현 정권이 망하기 시작했다. 왜 망하기 시작했느냐? 첫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이제는 반성도 하지 않고 더 자신만만해져가지고 보수층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꺼내놓는 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국가보안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돌아오자마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수층을 별놈이라고 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국민들이 여론이 다시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루어진 모든 선거에서 다 열린당이 다 참패를 하고 있습니다. 참패.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그 생각을 하면은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선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민감하게 돌아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노무현 자살 직후의 그 여론조사에서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한 30%까지 올라가고 한나라당이 지지율이 한 20%대로 떨어졌습니다.